씨, 태연 씨는 저처럼 머리 좋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인데요, 사람의 머리는 타고나는 걸까요? 가꿔지는 걸까요? 사람의 뇌는 쓰면 쓸수록 발달하는데요. 반대로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점점 떨어진다고 하네요. 사람의 마음이랑도 비슷하네요. 마음도 쓰면 쓸수록 커지거든요. 그 좋은 마음 뒀다 뭐합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용돈은 아껴도 마음은 아끼지 맙시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시간.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저희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태현. 휴니카입니다. 2021년 1월 24일 일요일,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이국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세븐틴의 홈. 경청 친구들, 경하. 저희는 경청의 DJ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태현. 휴니카입니다. 휴닝카이 씨, 저희 벌써 세 번째 방송입니다. 이제 좀 뭐 익숙해진 것 같지 않나요? 완전 익숙해졌죠. 진짜로 하다 보면 뭔가 말이 점점 느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DJ 명칭도 서로 정했잖아요. 맞아요. 그쵸? 금잔디. 금디씨. 금잔디. 그리고 아까 오프닝에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좋은 마음 뒀다 뭐합니까? 마음은 아끼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히 이제 아까 마음은 이제 쓰면 쓸수록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확실히 뭔가 이제 뭔가 전하면 전할수록 뭔가 쌓으면 쌓을수록 마음속에 그것도 커지는 것 같다고 전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면서 저도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오늘은 아쉽게도 녹음 방송입니다. 또 그래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오디오만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소리로만 들으면 이야기에 더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더 경청하게 되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방송 후에는 경청 유튜브 채널 통해서 보라 녹화하면 올려드리니까요. 소리로 먼저 듣고 눈으로 다시 보는 재미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청은 팟빵, 팟캐스트, 파티에서도 경청 다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방송 중에 메시지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경청이 준비한 선물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사인 선물로 드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샵 1045 유료 문자 또는 무료인 반디 이용해주세요. 좋네요. 자, 그럼 오늘은 또 경청 친구들과 어떤 시간 가져볼까요? 맨날 기대가 돼요. 올 진짜요. 때마다. 어른들이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야, 휴닝카 씨가 그런 말을 알아요? 대단한데요. 그럼요. 그만큼 누군가의 속마음을 자세히 알긴 어렵다는 건데요. 네. 궁금해 죽겠는데 도무지 모르겠는 약간 그런 느낌. 진짜요. 특히 10대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많을 시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나도 모르겠는 내 마음부터 알고 싶은 누군가의 속마음까지 파헤쳐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경청 심리 분석 특집 그 속이 알고 싶다. 인데요. 정신과 전문의 허규형, 손인정 두 전문가 선생님 함께 해주시니까요. 경청 친구들은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코너 그 속이 알고 싶다는 잠시 후에 계속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네, 자, 그럼 바로 다음 순서 가보겠습니다. 휴니카 씨 소개해 주시죠. 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경청 친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같이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질문, Tomorrow Question. 네, 그럼 질문 드려볼까요? Tomorrow Question. 오늘의 질문은 내가 나를 칭찬해준다면? 이거 뭐 본인은 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거 멤버들 전부 다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요? 네, 저는 되게 겸손한 편이라. 태연 씨 왜 빠지시는 것 같죠? 저희 5명 다 자기애가 넘치기 때문에. 시원하게 한번 칭찬 한번 해주세요.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우리 네. 경청 청취자들이 알 수 있도록. 와, 휴닝아, 너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와, 내가 봐도 나 너무 멋있고 모든 걸 다 갖췄고, 와, 진짜 못하는 게 뭐니?
기현주도 잘해. 노래도 잘 불러. 와, 춤 대박. 너무 잘 춰. 너무 많으니까 요 정도까지만 할게. 거의 뭐 1인극 수준으로. 와, 이거는 뭐 칭찬을 넘어선 거의 주접이죠, 주접. 좋습니다. 어. 태연 씨도 한번 자기를 한번 칭찬해 보세요. 저는 약간 저런 스타일보다 간결하게 칭찬하는 스타일입니다. 뭔가 네. 무슨 일이 잘 끝나거나 뭐 생방송을 잘 끝냈거나 이랬을 네. 땐 녀석도 잘 해냈군. 약간 이런 느낌을 속으로 생각합니다. 멋있어. 야, 짧고 강렬하네요. 자, 이 노래 들으면서 내가 나를 칭찬해 준다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많이 보내주세요. 샵 1045 유료 문자 또는 무료인 반디고요.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이 노래 들으면서 기다릴게요. Taylor Swift의 Me. 네, Taylor Swift의 Me였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질문. Tomorrow question. 오늘의 질문은 뭐였죠, 태연 씨? 내가 나를 칭찬해 준다면 경친들이 다양한 답변 또 남겨주셨을 텐데요. 다음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참여한 분들 중 추첨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방송 후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 참고해 주세요. 네,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리딩 라이프스타일 북프렌즈 쇼핑몰에서 세계문학 5년 극세사 방석, 사랑스러운 호랑이 캐릭터 브랜드 무직 타이거에서 뚱랑이 스티커팩, 성장의 의미와 시대 정신을 생각하는 사계절 출판사에서 도서, 마음과 마음을 잇는 비스켓 게임즈에서 질문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퀘스천 카드, 깨끗하고 정돈된 삶을 위한 테이블웨어 분나에서 커피잔 세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스쿨뮤직에서 우쿨렐레, 당신의 취향을 담은 커피, 국내 1위 원두 쇼핑몰 브라운백 커피에서 홈카페 세트, 지구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친환경 종이팩 후시워터를 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 가볼까요? 좋아요. 경청의 한 주간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청 뉴스. 경청 친구들의 마음을 읽는 독심술부터 새로운 소식을 찾아 바람처럼 달려가는 축지법까지. 와, 이분이라면 이 모든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청의 만능 노고사 권 작가님 어서 오세요. 누가 진행 소리를 내었는가? 80법까지 겸비한 만능도사 숭구리당당 권 작가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벌써 득도를 하신 건가요? 진짜 또 와, 했죠. 진짜 대단하신데요. 지금 제가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지금? 오, 진짜 공중에 떠 계세요. 왜냐면 안 지금 보이는데.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아무튼 경청을 위해서라면 이런 뭐 법 어떤 법이든 겸비를 해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네. 좋습니다. 허풍 하나는 뭐 지지 않아요. 네. 역시 권 작가님. 네. 네, 첫 번째 뉴스 바로 가겠습니다. 네. 새싹 경청 친구들을 위한 경청 이용 안내서. 네, 벌써 우리 금잔디 DJ와 함께하는 세 번째 경청이 됐는데요. 그동안 사실 이제 몇 년 전부터 꾸준히 경청을 함께 청취해준 청취자분들도 계시지만요. 두 DJ의 경청 입학식과 함께 새롭게 경청의 가족이 된 분들이 특히 요즘 많이 보입니다. 반가운 이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경청이 낯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새싹 경청 친구들을 위해서 친절한 Q&A 타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금디 잔디가 하나씩 질문을 던져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잔디가 먼저 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경청 관련 소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경청은 이제 3번이나 우리 금잔디 씨들이 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매주 네. 다른 코너가 나갑니다. 맞아요. 예상을 할 수 없어요. 뭐 연구원이 됐다가 뭐 이제 뭐 입학식을 하는 학생이 됐다가 맞아요.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은 경청 공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제 초록창이나 뭐 원하시는 검색창에 경청 혹은 EBS 경청, 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경청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홈페이지에 매주 어떤 주제로 이제 코너를 꾸리게 되는지 그리고 뭐 어떤 선곡이 나갔는지 뭐 그런 것들 보실 수 있고요. 네. 거기에 더불어서 인스타그램과
그다음에 얼굴책 그리고 유튜브 채널이 동시에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이 중에서는 또 사실 인스타그램이 가장 빠르게 소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소식을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팔로우. 그러니까 뭐 이게 저희가 강요가 아니라 궁금하신 분들은 그쵸. 팔로우를 하시면 빨리 아실 수 있다. 그리고 방송 후에 사진이라던가 어떤 후일담 같은 것들도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살펴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경청 홈페이지 다시 듣기 메뉴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팟빵 파티 팟캐스트 우리 앞에서 이제 우리 DJ들이 소개하는 이제 채널이죠. 네. 이런 곳에서도 계속해서 방송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영원히 오래오래 듣고 싶은 분들은 이 채널을 통해서 경청 관련 소식과 방송 다시 만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저 금디가 할게요. 네. 선물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경청은요 정말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코너마다 사실 있어요. 오.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두 분이 상담을 해주시는 대나무숲 코너 거기에 맞아요.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고요. 그리고 실시간 문자를 이제 2시간 동안 계속 보내시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몇 분을 선정해서 매주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투모로우 퀘스천 매주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 또 답변 보내시는 분들 중에 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어디로 보내면 되죠? 우리 금디 샵 샵 샵 45 또는 무료인 반디. 맞아요. 그렇습니다. 반디.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보내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선물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이렇게 당첨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소를 알아야지 저희가 선물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첨이 되신 분들은 경청 홈페이지에 당첨 게시판에 이름을 씁니다. 뭐 아이디나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쓰면 거기에 인적사항을 써주셔야만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가끔 그 시기를 놓치면 선물을 못 보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놓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잊지 마시고 반드시 정보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째서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거죠? 이 질문이 지금 뭐 3주 동안 정말 많이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쵸. 또 우리 금잔디가 너무 잘하니까 아깝다 일요일만 듣기에는 매일매일 이렇게 새롭게 해주면 안 되느냐 너무너무 재밌다 매일을 함께하고 싶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요. 네. 그러면 저희도 좋죠. 너무너무 좋은데 이제 매주 일요일 한 주의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경청과 함께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매일을 열심히 살고 그쵸.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두려운 월요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2시간 동안 좀 재밌게도 하고 맞아요. 의미 있는 그렇죠. 이야기도 나누면서 또 애틋하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요일이라는 요일이 정해졌기 때문에 네. 이 시간을 조금은 또 의미 있게 보내자라는 뜻이니까 한번 서운하시더라도 더욱더 소중하게 여겨주시면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대신에 저희가 정말 알찬 2시간을 매주 기획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일요일 밤 7시 뭐 예능을 이제 많이 하는 시간이지만 네. 저희도 예능만큼 열심히 할 테니 맞아요. TV 틀어놓으시고 라디오는 귀에 꼽으시고 그럼요. 경청으로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3개 정도 이렇게 Q&A를 준비했는데요. 네. 이제 가장 궁금한 점들을 꼽은 거니까 좀 작게나마 해소가 되셨기를 네. 바라고요. 이 새싹 경청 친구들 정말 계속해서 대환영하고요. 네. 계속해서 우리 경청에 놀러와 주시는 오래된 경청 친구분들도 계속해서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많이 놀러와 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바로 두 번째 뉴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마음 건강 학교에서 함께 지켜요. 네, 오늘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메인 코너가 경청 심리 분석 특집 그 속이 알고 싶다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기에 가장 궁금한 거는 뭐 남일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아닐까 그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궁금하고 나도 나를 모르겠는 네.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자아 성장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최근에는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좀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점점 더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특히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때가 바로 청소년 시기잖아요. 네.
과연 어떻게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간 경청 뉴스에서도 다양한 심리 상담 정보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올해부터 교육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청소년을 위해서 특히 이 학교 상담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두 분도 학교 다닐 때 그 센터 위 그럼요. 센터 기억하세요? 네, 위클래스 있었습니다. 위클래스 있었습니다. 오, 기억하시는군요. 네. 뭐 친구들이 진짜 실제로 가서 상담을 하기도 했나요? 네. 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갔었어요. 상담하러. 근데 그게 중학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면서요? 네, 맞아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심각한 네. 상황이 아니더라도 가서 이야기를 좀 하는 네, 그런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학교별 상담 조직인 위클래스 이거를 이제 좀 더 확대하겠다는 이제 대책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직접 이 의사나 상담사분들이 학교를 방문하는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너무 이건 진짜 좋다. 좋은 기회다. 이것도 좋은 게 사실은 우리 학생분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네. 직접 그런 이제 상담소를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맞아요, 그걸 맞아요. 결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방법을 모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물리적인 것을 좀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학교에 오히려 선생님들이 오시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시작된 건 아니지만 이 사업이 곧 실시된다는 걸 우리 10대 친구들이 좀 기억을 해두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을 때 좀 잘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관련 소식을 또 계속해서 경청 뉴스에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아요.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해시태그 경청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네, 지난주에 또 저희가 또 검색어 순위에 이제 지지난주였죠. 첫 방송 때 이제 네. 오르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역시 SNS 우리 10대들이 많이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살펴보니까요. 우리 요즘 10대들은 SNS에 다는 그 해시태그 있잖아요. 네. 요거를 사실 단순히 이제 정보 표시를 넘어서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떤 그래서 식으로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샵 18살, 샵 03년생, 샵 서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샵 03년생 이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이제 03년생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딱 한 페이지에 나오면서 이제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아는 이상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에서 그냥 넘어가긴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요 때를 놓치지 않고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 바로 해시태그 경청 이벤트입니다. 오, 너무 좋은데요? 네. 근데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네, 혹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SNS 아마 우리 10대 친구들 특히 뭐 우리 경청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네. 이 SNS 계정에 본방사수 인증샷을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 SNS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인증샷이라는 거는 이제 반디 어플 있잖아요. 그 네. 어플 화면을 캡처한다거나 아니면 그 뭐 이렇게 PC로 듣고 있는 화면을 사진으로 찍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증거. 네. 이제 이게 물증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신 후에 정해진 해시태그를 남기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또 우리 금디 잔디 두 DJ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서 경청을 표현할 해시태그 한 가지씩을 정해 주시면요. 그걸 우리 청취자들이 남기는 걸로 이제 이렇게 좀 조건을 정하려고 해요. 오, 좋네요. 네, 어떤 걸 하나씩 추천을 해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저는 금잔디와 경청. 해시태그 그건 이제 금잔디와 경청. 다른 것과 겹치지 않고 저희가 딱 이렇게 그렇죠. 되게 네. 이게 딱 유일하게 나오는 그렇죠. 거겠네요. 만약에 저희가 경청이라고만 하면은 실제로 자기 신념에 경청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맞아요, 같이 맞아요. 검색될 수 있으니까 금잔디와 경청 하면은 저희가 오. 정말 보고 싶은 뭔가 딱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금잔디와 경청 추천해 주셨고, 금디가 잔디는 어떤 거를 해주시겠어요? 지금 머리가 좀 지금 복잡해지신 것 같아요. 네. 경청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전혀요. 아닙니다. 저는 네. 10대들의 놀이터로 하겠습니다. 예. 해시태그 10대들의 놀이터. 10대들의 놀이터 금잔디와 경청. 네. 스토리가 왜 이렇게 이어지죠? 정말 네. 세계관의 제왕들이에요. 그럼요. 갑자기 좀 새로운 뉴월드가 지금 만들어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해시태그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잔디가 추천해준 해시태그가 샵 네. 10대들의 놀이터. 놀이터. 그리고 금디가 추천해주신 게 샵
금잔디와 경청. 네, 이 두 개를 반드시 포함을 해서 인증샷을 올려주셔야 되고요. 기간은 오늘 1월 17일 일요일부터 일주일간입니다. 일주일. 네, 본방사수 인증샷을 올리고 경청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한 뒤에 두 DJ가 정한 샵 금잔디와 경청, 샵 10대들의 놀이터 요것을 남겨서 공유하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릴 건데요. 우쿨렐레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오. 저희가 가진 협찬품 중에 제일 고가 상품이에요. 네, 그래서 요 해시태그 2개 남겨주시고 뭐 사실 뭐 단순히 이 이벤트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새로운 DJ가 왔으니까 경청이 조금 더 널리 알려져서 10대뿐 아니라 전 연령층 분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었으면 해서 이 이벤트를 하는 거니까요. 경청도 알리고 선물도 받고 기분도 좋아지는 일석삼조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좋네요. 너무 좋다. 좋은데요. 진짜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강 작가님을 보낼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해시태그까지 말하고 떠나서 너무 홀가분하네요. 다행이네요. 네. 오늘도 또 선곡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그렇죠. 경청을 나타내는 해시태그 저도 하나 이제 추천을 하는데 제 건 의문 아닙니다. 네. 전혀 안 해도 됩니다. 네. 하지만 제가 만약 한다면은 이것도 뺄 수 없는 단어이지 않을까 해서 골라본 곡인데요. 바로 happiness, 행복. 네, 행복이라는 단어가 저희가 또 추구하는 방송의 방향이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골랐고요. 레드벨벳의 노래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럼 레드벨벳의 행복, 해피니스 들으면서 권 작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ometimes 경청 친구들의 이야기를 저 태연이와 휴닝카이가 듣고 공감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청 대나무 숲. 첫 번째 사연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20살이 된 경청 친구입니다. 19살에서 20살 딱 한 살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왠지 사회로 뻗어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되기도 하지만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앞섭니다. 저 잘할 수 있겠죠? 또 저희랑 그러면은 그쵸, 친구인 겹치죠. 거네요. 맞아요. 참 이제 확실히 사회로 나가면 많이 두렵긴 할 텐데 아마 새로운 걸 많이 경험하면서 차차 적응하고 아마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요. 저희는 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도 가봤고 맞아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도 올라도 가봤으니까요. 물론 이게 약간 심적으로 와닿게 크게 달라진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은 저는 똑같이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두 번째 사연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예비 고1입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친했던 친구들과 헤어지는 게 정말 슬퍼요. 약 2년 반 동안 가까이 지냈던 아이들과 다 다른 학교를 가야 한다니 함께 쌓았던 추억이 하나둘 떠오르네요. 얘들아,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인 거 알지? 졸업했다고 연락 안 하는 거 아니다. 심심하면 연락해. 친구들아 사랑해. 고마웠어. 이건 근데 진짜 맞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진짜로요. 진짜 저도 아직도 연락하고 있는 친구들이 네. 다 중학교 친구들이에요. 네, 연락이 끊겨도 먼저 연락을 하게 되면 답장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또 이제 같이 이제 자기가 이제 어른이 되면 이제 같이 중학교 탐방을 하면서 즐거운 추억도 많이 쌓을 거예요. 진짜로 연락만 계속 한다면 좋은 추억 계속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제게는 8년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워낙 잘 안 움직이고 나가기 귀찮아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놀자고 연락을 해도 톡을 잘 안 보게 되고 어쩔 땐 일부러 잠들었다고 거짓말도 했어요. 이제 곧 고3이라 더 못 볼 것 같아서 친구에게 미안하네요. 친구야, 미안해. 근데 너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와, 이거 저희 이런 친구가 정말 있어요. 저랑 진짜 거의 7년 이렇게 네. 가까이 본 친구인데 네. 진짜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너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처럼 그 친구는 별로 저한테 미안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아 그래 뭐 다음에 보지 뭐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계속 친구가 유지되고 네.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양쪽 두 분이 다 잘 협상해 보세요. 맞아요. 이제 아마 이제 고3이 지나도 아마 쭉 영원히 맞아요. 갈 거라고 이거-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아요 다. 네. 대나무 숲에 도착한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 난 널 아주 많이 좋아했던 누나야. 내가 널 좋아하게 된 지도 3년이 지났네.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너에게 다가가기까지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 너와 조금은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넌 아니었나 봐. 선을 긋더라. 내가 널 부담스럽게 한 것 같아 미안해. 그래서 이젠 우린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려고 해. 3년 동안 널 좋아하게 되어서 좋았고 나의 첫 짝사랑이 너라서 좋았어. 고등학교 입학 축하해. 정말 많이 좋아했어. 눈물 난다. 너무 슬프다. 어떡해. 아 근데 이게 진짜 네. 내가 널 부담스럽게 한 것 같아 미안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고 아꼈던 네. 것 같아요. 진짜로 많이 아낀 것 같아요. 전 그래도 물론 이렇게 아쉽게 끝났지만 저는 언젠간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기 그럼요. 때문에 꼭 좋은 사랑 할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네, 언제나 새로운 인연들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땐 정말 서로 좋아하고 너무나 행복한 사랑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행복한 사랑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네, 대나무 숲에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드리니까요. 방송 후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을 참고해 주세요. 대나무 숲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경청 홈페이지 대나무 숲 게시판에 사연을 올려주시거나 방송 중 머릿말에 대나무 숲이라고 쓴 다음 문자나 반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경청 심리 분석 특집 그 속이 알고 싶다. 이제 곧 시작할 텐데요. 정신과 전문의 허규형, 손인정 두 선생님 함께 하실 거예요. 반디창 쓸쓸하지 않게 메시지 많이 부탁드려요. 샵 1045 유료 문자 또는 무료인 반디 열려 있습니다. 청취자 김누리님이 신청해주신 곡입니다. 이소라의 노래입니다. 신청곡. 잔디 사건 의뢰가 들어왔어요. 오 마이 갓! 무슨 일이죠? 금디? 짝사랑하는 사람의 심리를 분석해달라는 경청 청취자의 사연이군요. 금디 아무래도 청취자들이 우리를 너무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그런 것 같지 못하잖아요. 걱정 말아요, 잔디. 이런 일에 대비해서 준비한 게 있으니까. 좋아요. 금디를 믿고 시작해보죠. 경청 심리 분석 특집. 그 속이 알고 싶다. 금디와 잔디를 도와줄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정신과 전문의 허규형, 손인정 선생님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먼저 경청 친구들에게 차례로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정신과 전문의 손인정입니다. 야. 근데 지금 게스트보다 저희 둘이 더 들뜬 것 맞아요. 같아요. 왜냐하면 두 분이 저희의 첫 번째 게스트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분들을 모시게 되어서 정말로 영광입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영광이네요. 네, 저희도 새내기 DJ라 네. 이제 막 세 번째입니다. 진짜요. 첫 번째 게스트로 오셔서 너무 환영합니다. 네. 두 좋아요, 분의 좋아요. 마음도 궁금하네요. 팟캐스트 내부자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워낙 방송이 이제 익숙하시겠지만은 또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경청에 오신 소감 어떠신가요? 또 저희 투모로우바이투게더를 알고 계셨는지 그것도 제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진료실에 오는 네. 청소년들한테 최애 그룹으로 많이 얘기는 들었습니다. 오. 네,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누구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 그럼요. 네. 예,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어, 와, 갑자기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데. 네, 저도 네. 당연히 이름은 알고 있었는데, 네. 안 그래도 이제 오면서 더 찾아봤고요. 네. 근데 실제로 보니까 또 다르네요. 아이,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딱 들어오는데 사실 지금 마스크 끼어서 눈밖에 안 보이긴 하는데요. 네. 네, 약간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떨려 지금. 감사합니다. 네. 진짜 저희 경청이 10대 방송이잖아요. 그쵸, 그쵸. 오늘 10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심리 분석을 해주실 텐데 평소에 10대들과 소통할 기회가 좀 있으신가요, 혹시? 네, 저는 진료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의 한 20% 정도가 청소년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종종 이렇게 매일매일 만나면서 네,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주로 이제 성인분들을 뵙고 있긴 한데요. 네. 그래도 이제 10대 친구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팟캐스트나 뭐 너튜브 같은 거 하는데 거기에 의외로 뭐 고민 상담 같은 거 보내주는 10대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도 오늘 정말 저희가 선생님들 제대로 모신 거네요. 진짜요. 근데 선생님 이건 진짜 그냥 제가 궁금한 건데 사람 마음을 왜 그렇게 알 수가 없을까요? 진짜요. 어떻게? 네, 이거 진짜 요거는 약간 철학적인 질문 같기도 한데 네. 이게 사람 마음을 안다는 것 자체가 그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약간 날씨 모르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변수가 많아요. 네. 변수가. 네, 이게 뭐 날씨도 어제 날씨, 오늘 날씨, 내일 날씨 다르고, 네. 이게 뭐 해가 얼마나 뜨는지, 구름이 얼마나 많은지, 뭐 바람 얼마나 부는지에 따라서 다 다르듯이 사람 마음도 정말로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알기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할 때 내 기준에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한다, 그 상대방이 이런 행동을 할 때 나는 이런 마음에 할 텐데 하는데 상대방 마음이 정말로 달라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사람 마음을 알게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날씨처럼 네. 사람의 마음도 예측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런 마음이다 예측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오히려 예측하는 걸 되게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했을 때 아닌 경우들도 많고, 그랬을 때는 뭐 이해나 공감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서 네, 추측하지 않고 좀 물어보려고 하죠. 네.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진짜요. 중요한 말씀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방송에서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누군가의 심리를 분석하는 걸 보면 와 진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정신 분석도 이제 모든 정신과 의사들이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굉장히 긴 기간 공부를 하고 또 분석을 이제 해야 되는 그 분을 네. 굉장히 또 여러 번 긴 시간 만나면서 면담을 해봐야 조금씩 알아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말 것 같아요. 엄청난 내공이 필요한 그렇죠. 그런 네. 수련과 노고가 필요한 멋지네요. 그리고 그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아. 네, 저희는 하나 가지고 약간 어떻게 보면 그 꼬투리 잡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는데, 네, 왜 그렇게 느끼셨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네. 좀 이런 마음이시구나를 좀 알아가죠. 네. 그럼 오시는 분들의 마음이 다 다르듯이 선생님들마다 또 상담이나 이렇게 분석하는 스타일이 또 다르실 것 같아요. 네. 두 분은 각각 본인은 어떤 스타일인 것 같으신지. 네, 저는 이제 그 손인정 선생님 보면서 네. 되게 부러운 게 손인정 선생님 되게 공감 잘해주거든요. 네.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막 이렇게 리액션을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가만히 듣고 있는 편이고, 네. 그래서 가끔 이제 오시는 분들께서 약간 뭔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약간 차갑다, 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생각 요거를 잘 들여다보는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고, 약간 네. 리액션이 좀 약하다. 네, 이렇게 괜찮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액션은 저희 두 명이 모두 해드리겠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혹시 두 분은 왜 정신과 전문의가 되셨어요? 사람 마음을 안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 진로를 생각할 때 네. 뭐 수술을 하는 과들도 있고 네. 되게 그렇죠. 다양한 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신과의 매력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지 않는 걸 다룬다는 거. 예, 그런 점이 좀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도 음악이 보이지 않아서 그러네요. 네, 음악이 보이지 맞아요. 않게 네. 이렇게 시작을 네. 했거든요.
진짜로 신기하네요. 진짜 신기하다. 그러면은 네. 또 저희가 본업이 가수다 보니까 궁금한 건데 혹시 노래 가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걸 보고 또 그 사람의 심리나 이런 걸 알 수도 있을까요? 이런 노래를 만든 사람의 심리? 그래서 뭐 슬픈 발라드를 썼다든가 약간 이런 뭐 언니적인 표현을 쓴다든가 이런 사람의 심리를 대충 알 수 그렇죠. 있을까요? 그러니까 노래는 굉장히 네. 어떤 사실에 기반한 것보다는 감정을 정말 많이 담아서 하는 그렇죠. 예술이고 또 그런 것들이 담긴 언어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도구이긴 하죠. 네. 다음에 저희 노래도 한번 저희 노래 가사들. 네, 부탁드립니다. 아유, 좋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궁금한 게 사실 많았어요. 네. 또 저희 팀원 중에서 저희 리더가 가수가 되기 이전의 꿈이 심리 상담가였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도 자기는 얼마든지 그만두고 그쪽을 공부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혹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팁이요. 네. 팁은 왜 그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오래 고민하신 다음에 그래도 하고 싶을 때 네. 예. 그리고 전문적인 어떤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는 부분은 있겠죠. 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 여러 번 생각해봐라.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좀 드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오늘 코너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노래 두 곡 듣고 2부에서 본격 심리 분석 시작하죠. 샤이니의 셜록 그리고 크러쉬의 With You.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EBS FM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휴닝카이고요. 저는 태연입니다. 경청 심리 분석 특집 그 속이 알고 싶다. 정신과 전문의 허규형, 손인정 두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곧 경청 친구들이 보내준 이야기들을 나눠볼 건데요. 이게 사람 마음을 분석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거든요.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이 혹시 참고했으면 하는 점 있을까요? 선생님들. 네, 저희가 전문가기는 해도 네. 직접 만나서 당사자와 얘기를 해본 것도 아니다 보니까 예, 하나의 참고로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하려던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심리 분석 시작해야죠. 사전에 경청 SNS 통해서 도착한 이야기 중 몇 가지를 골라 분석을 할 겁니다. 선생님들 준비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만나보시죠.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좀 복잡한 사연이라 친구 A, 친구 B로 설명하겠습니다. 언젠가 A가 단톡방에서 단체 영상 통화를 건 적이 있는데요. 제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못 받았어요. 그것도 여러 번이요. 그 이후 제가 B와 통화를 했는데 B가 그걸 자기 SNS 스토리에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친구 A가 그걸 보고 화가 나서 저랑 거의 2주 동안이나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받았겠죠.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못 받은 건데 A는 제가 B랑은 통화하고 자기랑은 통화하지 않는다고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A의 심리는 대체 뭘까요? 전 어떡하죠? 저는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나 그 친구의 심리를 알 길은 없었고 그냥 그저 그런 에피소드로 또 다음에 친해지고 이렇게 됐었는데 네. 자, 이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이 사연 보내준 이 친구가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죠. 많이 속상할 것 같고 그런데 또 A가 화가 난 마음도 이해는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뭐 대체 뭘까요?라고 했는데 일단은 뭐 추측하기로는 뭐 제일 의심되는 건 무시당했다는 결국 생각이잖아요. 네. B랑은 연락이 되는데 나하고는 연락하지 않고 그게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그 화가 나는 건 저는 어찌 보면 당연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심리 자체보다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더 메인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혹시 손희정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특히 이 친구는, 그러니까 A는 거부에 굉장히 좀 민감한 사람일 수 있다. 센서티브한 거죠. 거부나 거절에. 예. 그리고 이 단체 영상 통화, 이 부분이 한 번만 못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또
그 친구만 이렇게 안 받게 되면은 반복되면서 그 생각이 좀 굳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 언급도 없고 왜 못 받았는지에 대해서 평소에 그것도 맞네요. 그런 부분들이 쌓이다가 이런 오해로 또 불거진 게 아닌가 되게 생각을 이게 해봤어요. 반복이 되다 보면 뭔가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아, 이게 다 그런 건 계속 아니지만. 쌓이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한번 해놓고 조심해야겠네요. 그렇네요. 그렇죠.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한 번, 두 번이면 못 받을 수도 있겠지라는데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 일부러 그러나라고 추측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그 어떡하죠라는 네. 얘기에 해결. 네. 저는 결국 그 아까도 추측을 하는 게 좋지 않다. 직접 물어봐라. 네. 라고 했듯이 정말 그 이 친구의 심리가 뭔지 그냥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질문을 많이. 그냥 지금 어떤 마음인지. 음. 너 뭐 나 때문에 삐졌냐? 뭐 이런 식으로 음.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너 요즘 어때? 혹은 내가 그때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어땠어? 라고 좀 그 중립적으로 네,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 궁금해요. 진짜 궁금하긴 해요. 그게 네. 또 나중에 사과를 할 때 타당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또 네. 생각이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얘기가 잘 돼야 되겠죠. 네. 만약에 그러네요. 이분의 이 사유가 전화를 못 받은 상황이 어이가 없는 거면 어이가 없는 걸수록 더 사과를 받을 확률이 낮아지겠죠.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이분이 이렇게 억울해하는 건 저는 뭐 요것도 그냥 추측이긴 한데요. 썰이긴 한데 단톡방에서 단체 영상 통하잖아요. 네. 이 A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와 얘기하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화를 안 받은 건데 A가 나한테 화를 내니까 더 좀 억울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거 진짜 생각도 못한. 그러게요. 그렇네요. 그런 게 있군요. 그러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재밌는데요. 네. 이게 또 저희끼리만 맨날 얘기를 하다가 전문가 진짜요. 선생님을 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걸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이걸 해결하려면 이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이렇게 차차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 친구 A한테 본인이. 그렇죠. 터놓고 조금 그렇죠. 얘기를 터놓고 하면서 얘기하고. 오해를 풀어나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역시 시간과 대화가 항상 역시. 답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일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된 학생인데요. 요즘 저를 따라하는 친구의 심리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미지 변신을 주고 싶어서 학교에서 앞머리를 잘랐어요. 친구들이 잘 어울린다고 해서 무척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제 친구도 바로 그 다음 날 앞머리를 똑같이 잘라온 거 있죠. 그래도 이건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저를 보고 따라서 자른 거라면 뭐 제가 잘 어울려서 자기도 이미지 변신을 하고 싶어서 자른 거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얼마 전 신발까지 따라 샀다는 거예요. 제 신발은 전교에서 3-4명이 신을까 말까 한 신발인데 저도 그 신발을 처음 신고 학교에 간 건데 그 다음날 친구가 저랑 색깔만 다른 똑같은 신발을 신고 온 거 있죠. 그러고선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신발 아빠가 나 사주셨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다른 친구한테는 이렇게 말했대요. 땡땡이랑 똑같은 거 사려고 했는데 색이 없어서 이거 샀음. 참고로 전 학교에서 멋부리는 스타일은 아니랍니다. 진짜 평범 그 자체예요. 이건 저의 자의식 과잉인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친구가 저를 따라하는 건가요? 저를 따라하는 거라면 그 심리가 너무 궁금합니다. 이거 또 따라하고 똑같은 거 약간 입고 이런 거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 네. 팀에도 있어요. 맞아요. 같은 거 사면은 되게 안 좋아하는 형님이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그런 형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러면 두 가지 다 궁금해요. 이 따라하는 사람의 심리도 궁금하고 이 따라함을 당한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왜 기분이 나쁜지도 약간 궁금합니다.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제 따라하는 사람의 심리가 조금 더 얘기하기 쉬우니까 제가 그거부터 먼저 하고 네. 뒤에 지금 협의하는데 쉬운 거 먼저. 네네네. 일단 닮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좀 좋은 모델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닮고 싶어하는 사람의 심리에는 동일시라는 심리, 저 사람과 좀 비슷해지고 싶고 그러려면 이제 외면이든 어떤 말투든 제스처 같은 것들을 따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모델링이 일단 됐다. 그런데 어떤 외모나 외면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보통 이런 경우에는 내면의 어떤 캐릭터나 트레이트이 굉장히 좀 닮고 싶은 그런 훌륭한 점들이 많은 경우에 더 이렇게 따라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롤모델로 막 삼는 그런 그렇죠. 거죠. 뭔가 비슷해지고 싶은 심리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제 예전 생각이 좀 나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친구들 어떤 뭐 헤어스타일이나 어떤 옷 이런 거보다도 그 굉장히 그 친구 관계가 좋은 아이들을 좀 보면서 말투를 되게 이렇게 따라 했었어요. 네. 그때 제 마음으로는 제가 이렇게 충분히 뭔가 친구 관계를 잘 하지 못하고 말도 잘 못한다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을 따라하면 나도 저렇게 친구들 잘 사귈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모델링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안전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뭐 안 좋은 좀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은 좀 그 버리고, 그러니까 안전하고 좀 괜찮고 이상적인 그런 거를 따오는 그런 게 어떤 동일시 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한 선택. 안전한 선택 되게 와닿는 표현이네요. 진짜요. 안전한 선택. 그럼 약간 오히려 불안함이나 뭔가 그런 불안전한 것을 좀 회피한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음. 내가 원래 하던 대로 하면 왠지 친구들이 나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음. 라는 그런 비슷한 마음들. 사실 아주 건강한 사고라고 얘기하기에는 약간 다른 부분이네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고 성장. 좋은 점들을 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많이 또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그런 성장의 또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만약에 누군가 저를 따라 하는 거라면은 저는 사실 되게 기분이 좋은 일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으니까 그죠? 네. 여기에 나온 친구는 살짝 따라하는 걸 불편하는 느낌인데 왜 이런 심리가 나오는 걸까요? 왜 불편해하는 걸까요? 왜 불편해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근데 멋부리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유유해 주셨는데 네. 약간은 멋부리는 스타일이실 수도 있겠다. 본인은 모르지만 네. 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봤어요. 네, 왜냐면 이제 이미지 변신을 주고 싶다라든지 이 신발은 전교에서도 3-4명밖에 안 신는 신발이다 라고 얘기한 게 그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면 네, 그렇네요. 네, 이렇게는 표현 안 하실 것 같거든요. 전교생 그 세는 거 보면 맞네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돋보이고 싶은 마음, 네. 그러니까 내가 좀 관심, 어떤 이런 거에 중심이 되고 싶은 그런 관심의 중심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이라면 네, 결국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라하고 나의 어떤 그런 독특함, 유니함이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게 됐을 때 불편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어떠한 것이든 모든 게 모방과 카피로부터 비롯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가수들도 다 본인의 색을 찾기 위해서는 자기 롤모델을 맞아요. 노래를 똑같이 따라하고 춤을 똑같이 따라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축적이 되고 내공이 쌓이고 본인의 색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하나의 성장 과정이 또 될 수 있는 안 좋게만 볼 수는 없는데 양쪽 다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는 그러면 좋은 사례라고 뭐 생각을 해야 될까요? 마음 편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네. 게 제일 좋은 솔루션이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정리를 그러면 한 번만 해주시자면은 그러면은 저는 이 친구가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어쨌든 저는 이 친구와 관계를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친구와 관계를 더 잘하고 싶다. 혹은 약간 이 친구가 그런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이 느껴진다면 물어보면서 칭찬해 줄 부분, 뭐 패션이나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부분들 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칭찬해 주시면 그 친구도 되게 자존감이 올라가고 좀 더 건강하게 친구 관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 해결하네요. 감사합니다. 하나 더 그럼 분석해 볼까요? 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경청 라디오를 즐겨 듣는 경청 친구입니다. 일단 착한 사람이에요. 이 사연이 선택되든 안 되든 답답함을 풀고 싶어 의뢰합니다. 본론부터 말하자면 저희 친오빠의 속마음이 궁금해요. 제가 핸드폰을 보든 화상 수업을 하든 TV를 보든 저희 오빠는 24시간 친구와 전화를 하며 게임을 하고 있어요. 조용히 하면 저도 뭐라고 안 하죠. 너무 시끄러워요. 자기 인생만 망치면 되지 왜 제 인생까지 방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에티켓을 몰라요. 볼일 보고 물 안 내리기, TV, 불, 에어컨 안 끄고 나가기 등등. 조금 더럽긴 한데 진짜 이럽니다. 오빠들은 원래 다 이런가요? 아무리 말해도 안 고쳐지는데 대체 오빠는 무슨 생각으로 어떤 심리로 저렇게 사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심리로 저렇게 사는 걸까요? 와우. 참. 네. 혹시 그 여동생 있으세요? 저 있습니다. 아, 여동생. 네. 네. 오빠 혹시 그러신가요? 저는 정말로 깨끗하고 아, 네. 열심히 하고. 그럼 정말 여기 우리 잔디는 동화 속에 나올 법한 그런 남매 관계를 갖고 있어요. 네. 생각보다 많이 싸우진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서로 정말 잘 챙겨주고 네. 서로 네. 연락도 자주 하고. 네. 그럼 어쨌든 이 첫 번째 질문 오빠들은 원래 다 이런가요는 아닌 걸로. 그렇네요. 네, 계획의 그쵸. 경우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네, 아닌 아닌 걸로. 네. 그럼 무슨 생각으로 어떤 심리로 예.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근데 일단은 그 여동생보다는 오빠가 소음이든 그게 뭐 정리정돈이든 이런 감각적인 부분에 좀 둔감한 사람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화하는 소리나 이런 것도 오빠한테는 그냥 일상적 소음이지 이게 뭐 굉장히 견디기 힘든 소리라고 생각을 못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는 건 일단 아닐 것 같거든요. 그쵸. 예.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만의 역치가 다 다르다라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아마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안 지켜지는 거 이런 부분의 심리를 또 생각을 해보면 다들 이제 외출하셨을 때랑 집에서 계실 때랑은 온앤오프가 다 다르시죠? 그렇죠. 뭐 네, 그쵸.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오빠도 집에서만큼은 좀 편하게 있고자 하는 마음이 크지 않을까 예.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저도 뭐 동의하고요. 저는 어떤 심리로 저렇게 사는 걸까? 오빠가 이 행동을 바꿀 이유가 없어요. 네, 왜냐면 지금 사는 게 너무나 네 편하고 좋은 거고, 네 바꿔야 할 이유가 없는데, 네 왜 바꾸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러면은 여동생 입장에서는 아무리 말해도 고쳐지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고쳐지려면은 대화 방식을 뭐 어떻게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은 해결 방안 바꿀 같은. 이유를 그러면 만들어 줘야 될까요? 오빠가 그러지 않으면 컴퓨터에 부셔버리겠어라든가 이렇게 바꿀 이유를 좀 만들어 줘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이 행동을 바꿀 만큼의 어떤 보상이 있든지, 아니면 그걸 하지 않았을 때 네, 처벌이 강력하든지, 네, 그래야지만 행동 변화를 할 수 있는 건데 여동생이 하는 뭐 그런 잔소리는 충분한 처벌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너무 익숙하게 계속 들어서 그렇죠. 아마. 그러니까 행동을 바꿨을 때 오빠 뭐 이거 해줄게라든지, 네, 아니면 안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컴퓨터 게임이 계속하는 거니까 네. 네, 게임을 뭐 제한한다든지 뭐 어. 그런 식으로 좀 보상 처벌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예,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오빠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아마 동생 입장에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기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오빠의 정말 사랑하는 여자친구라든지 예, 음. 뭔가 좀 더 강력한 대상의 예, 조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것도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좋은 의견. 근데 사실 이런 그 볼일 보고 물 안 내리시고 에어컨 안 끄시고 이러면은 네, 등짝 스매시 당하실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부모님 도움을 일단 좀 받아보셔야 네,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우선. 네, 네, 네. 좋네요. 진짜 너무 새롭네. 전 그렇게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정말로 오빠에게는 바꿀 이유가 없네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쵸. 그렇네요. 그러면은 다르게 또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사람의 행동을 크게 바꾸려면은 그만한 계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뭐 사람의 영향이든 아니면은 보상이든 아니면 처벌이든 뭔가가 따라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살다가 또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 있고 어려운 일이어서
동생분이 오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이것도 다른 의견이. 결론은 이제 오빠가 하는 거에 따라 달리는 그렇죠. 거네요. 네,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 행동이 바뀌려면 그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결국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동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어렵죠. 네, 부모님이 뭐 자녀들 공부시키고 싶어도, 네, 되게 그죠.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공부 자체가 되게 재밌고 좋은 거면 안 시켜도 할 텐데, 네, 그만큼의 동기가 없으니까. 네. 저는 이거 미리 사연들을 좀 보고 왔는데 이 사연으로 이렇게 심도 깊은 대화가 오고 갈지는 몰랐어요. 나도. 재밌네요. 진짜 재밌네요. 꼭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네, 어떻게 이거는 해서든. 네. 뭐 여동생 쪽이 받아들이든 아니면 네. 오빠 쪽에서 배려를 하든 네. 어떻게든 변화가 있으면 좋겠네요. 진짜요. 네, 결국 따로 사셔야 되겠죠. 독립하는 게 가장 빠르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의뢰자 만나시죠. AB6IX의 답을 줘. 네, AB6IX의 답을 줘였습니다. 근데 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두 분은 항상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분석하고 또 공감하고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스스로의 마음도 잘 들여다 보시는 것 같나요? 저희한테도 아주 어려운 일이죠. 네. 네. 네, 그 두 분은 혹시 뭐 게임 하거나 보는 거 좋아하세요? 뭐 엄청 좋아하죠. 그쵸? 네, 네, 네. 저도 그냥 이제 그렇습니다. 네. 저는 게임 보는 거 이제 좋아하는데 네, 하는 것도 네. 좋아하고. 네, 할 때 보면은 프로 게이머가 하는 거 봐도 잘못한 거 되게 잘 보이거든요. 이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하면은 네, 제 머리와 손을 탓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그 다른 사람 마음 분석하고 하는 거는 제가 밖에 있기 때문에 그게 쉬운 거지. 네, 제 마음 들여다볼 때는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항상 고민이 많죠.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일회자의 이야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중학생 청취자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마음은요, 바로 저의 마음인데요. 평소에 저는 학원에서는 정말 조용하고 소심하게 생활합니다. 발표 하나를 하더라도 덜덜 떨면서 하고요. 같이 지낸 지 2년이 넘은 친구들한테도 아직까지 낯을 가려요. 이렇게 답답한 저의 곁에 남아준 친구들에게 고마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소심하고 조용한 제가 집에만 오면 다른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큰 소리로 웃고 노래도 부르고요. 또 밖에서는 내지 못하는 화도 조금 내고요. 성격상 화를 내거나 짜증이 나는 일이 있으면 무조건 참는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터지면 너무 크게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동생이 장난으로 툭툭 건드린 사소한 일에 지금까지 쌓인 저의 화를 풀게 되는데 그럼 나중에 동생에게 너무 미안해지고 저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집 밖과 집 안에 제가 너무 달라서 저도 참 신기하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의 마음에 무슨 병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약간 자아가 두 개 같은. 뭔가 성격이 두 개인.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약간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두 개의 자아를 만약 갖고 있다고 하면은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본인이 겪는 스트레스가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쌓이다가 터지는 것들 이거 굉장히 좀 자괴감이 들 수 있죠. 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두 개의 자아처럼 이중인격인가 싶기도 하겠지만 네. 사실 누구든 이런 점은 어느 정도는 다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부모님한테 짜증냈던 적 다들 있으실 거고, 예.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좀 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솔직한 모습들이 더 나오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근데 그 갭이 너무 커지면 이제 본인도 좀 혼란스럽고 그리고 이제 바깥의 어떤 외부의 인간관계에서는 감정적인 표현을 거의 못하면서 억누르다가 예, 집에서만 이렇게 터지는 것들, 예, 가족들이 정말 힘들 수 있겠죠. 네. 누구께서 하시나요? 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네, 만약에 계속 쌓다 보면 나중에 어떤 큰 근데 사실 이분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통 가족들이랑 겪을 문제가 좀 생기는 일이 많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본인 얘기보다는 저는 사연으로 이런 것들 많이 듣긴 하거든요. 혹은 진료실에서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밖에서는 더없이 좋은 사람인데 네, 집에 와서는 그렇게 화를 내고 네, 뭐 이렇게 비난을 하고 네. 하시니까 너무 힘들고 네. 네, 부모님의 어떤 모습이 진짜 모습인지 모르겠어서 네, 더 속상하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사이가 소원해지고 네,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지고 하거든요. 네, 그런 문제들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마음의 병이 있는 건 아닌가요? 이제 이러다가 그런 자신이 좀 미워지고 자존감의 하락이라든지 예를 들어 그런 부분까지 이어진다면은 우울해질 수도 있고 불안해질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그나마 그래도 집에서 풀리는 정도라면은 다행인데요. 근데 좀 스스로를 좀 돌아볼 기회를 가져보는 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요 사연 보내준 친구가 네, 소심하다. 라고 한 게 결국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되게 중요한 그런 친구인 거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답답한 저의 곁에 남아준 친구들에게 고맙다라고 한 거 보면 밖에서는 이제 너 내 마음대로 했을 때는 친구들이 남지 않을지도 몰라 라든지 네, 요런 나를 안 좋게 볼지도 몰라 라는 마음이 결국 그 마음 속에 좀 자리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가족들은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저렇게 표현을 해도 떠나지 않고 받아주겠지 라는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밖에서 그리고 집에서 그런 모습이 다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 친구한테 뭐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네. 어떻게 해도 지금 친구들은 남아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꼭 이렇게 소심한 부분 말고도 다른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결국 옆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장점이 있는 만큼 조금 스스로에게 자신을 가지고 네, 조금씩 연습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진짜 이것도 운동하는 거, 운동 이제 안 되는 동작 하듯이 네. 처음에는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려울 거라 집에서라도 조금씩 감정 표현하는 네, 집에서 요때 요렇게 얘기할 걸 하는 것들을 좀 거울을 보거나 아니면 뭐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좀 연습을 해보면 좋겠어요. 네. 이게 사실 저희랑 비슷한 업계에 있는 분들도 많이 겪는 비슷한 유형의 고민들을 많이 겪거든요. 왜냐면은 연예인으로서의 나가 있고 또 평소에 생활하는 내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갭 차이가 커지면은 거기에 또 괴리감에 빠져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뭐 여기서나 저기서나 항상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는데 이게 직장 생활도 비슷하겠죠. 그렇죠. 직장 생활 특히 나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좀 누르고 이 조직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 페르소나라고 하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얼굴들이 있는 건데 뭐 이 얼굴 저 얼굴 다른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네. 나 밖에서 너무 연기하는 거 아닐까 라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맞아요. 이런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자체를 너무 괴로워하지 않으셨으면 또 좋겠다. 오히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네, 그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스스로 이런 상태라는 걸 아는 분이기 때문에 병은 아닐 것이다. 병이 진행됐을 때까지 이제 모르는 경우가 오히려 문제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다른 모습들의 괴리에서 좀 괴로움이 있으셔서 이렇게 상담을 그죠 하시려고 사연까지 보내신 건데, 근데 이제 너무 스스로를 좀 원망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시기보다는 특히 이게 약한 대상인 동생한테 푸는 것들 그런 것들부터 한 가지씩만 자제해 나가시는 거 첫걸음이 좀 중요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의뢰자의 얘기 만나볼까요? 올해 17살 여학생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는 제 마음을 알고 싶어서 심리 분석을 의뢰합니다. 전 사람들에게 제 마음을 표현하는 게 두려워요. 좋은 티, 싫은 티를 내면 다 제 손해인 기분이 들었거든요. 한 번은 가족과 유기견을 입양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전 예전부터 유기동물 입양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호소에 가니 동생이 개들을 너무 무서워해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지금은 가족과 관련된 얘기를 하나도 못해요. 문제는 그렇게 계획이 무산되니까 전에 강아지가 좋다고 신나게 얘기한 게 너무 창피하고 그냥 좋은 티 내지 말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게 좀 창피한 것 같아요. 마음을 표현한 후에는 늘 후회스러워요. 예전에는 같은 반에
친해지고 있던 남자 사람 친구가 사귀자고 고백을 했었는데 싫은 감정은 없었기에 알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사귀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비밀 연애가 아닌 이상 좋아하는 사이라고 세상에 알리는 거잖아요. 전 제가 그 친구를 좋아하는 게 보여지는 게 너무 창피했고 갑자기 그 좋아하는 감정 자체가 잘못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땐 지금보다 더 어릴 때여서 내가 아직 연애할 준비가 안 되었나 보다 하고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지금도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그 감정이 잘못인 것 같아서 짝사랑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서 끝냈어요. 분명 제 짝사랑은 저만 알고 있는데 제가 짝사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해서 끊는 경우도 있고요. 저 왜 이럴까요? 제 속을 알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 뭔가 네, 진짜가 나타난 느낌이네요. 네. 예, 진짜 많이 고민되시겠어요. 많이 심리가 복잡한 상태인 것 같아요. 음. 지금 현재 심리 상태가 어떤 건가요? 일단은 좀 과도하게 본인 탓을 많이 하는 상태는 아. 분명한 것 같아요. 일단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쵸. 예. 그게 꼭 한 사람만의 이유인 경우는 되게 드물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그 앞서 얘기한 그 유기견 관련해서도 동생이 너무 이제 무서워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좀 야속하다기보다는 내가 좋아한다고 유기견을 키우고 싶다고 네. 얘기했던 것 자체를 좀 자책하는 부분들 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금 스스로 탓하는 것들이 과도한 학생이다라고 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때 그 동생이 걔를 무서워했을 때 그때 가족들의 반응이 좀 어땠을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좋아해서 거기에 갔고 결국 동생을 힘들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한 게 잘못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연결이 된 건데 네. 그때 좀 가족들이 이게 네가 좋아해서 애가 이렇게 힘들어진 게 아니라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좀 개입이 됐었으면 좀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뭐 이 친구 입장에서는 그때 죄책감에 아마 얘기 자체를 못했을 가능성이 아마 크죠. 그래서 이 뒤에 그 남자 사람 친구,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도 내가 결국 좋아하면 이건 잘못될 거야 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까지도 내가 좋아하는 걸 알게 되면 정말로 잘못되겠지 라는 마음에 더더욱 좀 그 친구를 좋아하는 게 보여지는 거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되게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좋아하면 잘못된다 라는 마음이 좀 계속해서 좀 발전이 되다 보니까 좋아하는 마음만 가져도 잘못이다 라고 좀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궁금했던 게 무언가를 좋아하는 거를 표현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부끄러운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자체가 불편해서 짝사랑도 자기 혼자 알고 있는데 그 자체가 불편해서 끝냈다 이런 경우는 저는 처음 봐서 이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예,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좋아하면 잘못된다 이런 핵심 심리도 있지만 그 외에 본인이 어떤 행동이나 말로 인해서 상대방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좀 두려워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했을 때 보통은 사귀지 않더라도 기분은 좋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호감을 가진다는 것 자체만으로 내 스타일은 아니더라도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 이제 그 사람의 반응일 뿐인 거고 그 사람의 사고 체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어떤 하나의 영향도 주고 싶지 않은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그럼 변화를 주는 게 좋을까요? 어느 발걸음부터가 시작일까요? 그 사람의 감정은 온전히 그 사람의 몫이고 본인의 감정은 본인의 몫이니까 일단 스스로 감정 표현을 해보는 것부터 조금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시작을 가족들 내에서 먼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유기견 관련한 요 일도 그렇고 네. 전반적으로 가족들끼리 어떤 감정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게 좀 적지 않을까를 조금 예상해 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은 그냥 추측만 할 뿐 실제로 들은 것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가족들끼리 먼저 말씀을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해요. 네. 좋습니다. 맞아요. 가족들 간의 대화도 사실 저는 이게 집안에 따라 집집마다 다른 것 같은데 네. 되게 이게 약간 낯간지럽고 어려운 집안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만약에 뭐 고민이 있으면은 가족한테 말하기 되게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저는 가까이 팀원들이 있으니까 팀원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는 편인데 이거는
진짜 이거는 좀 고민이겠어요. 네, 진짜로. 저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힘들어지는 데 있어서 내 책임이 아닐 때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한 방에 있는데, 나는 되게 더위 많이 타는 사람이고 상대방은 추위 많이 타는 사람이면 네. 한 사람은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힘든 게 내 탓은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다 좀 문제들이 생겼을 때 본인 탓하시는 거, 이게 내 탓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혼자서는 사실 힘들 거라 지금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거 너무 좋고요. 네. 가족이든 말씀하신 것처럼 주위에서. 가까운 사람이든 이런 마음을 일단 얘기해 보시면 아마 그 상대방이 네 잘못 아니야 좀 해주실 거거든요. 좀 그런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쌓아두지 않고 이렇게라도 얘기해서 다행이네요. 그러게요. 사연 보내주셔서 경청을 그럼요. 통해서 정말로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사연이네요. 제가 이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든 완벽하게 완성을 하고 결과물을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 성격인데 그럴 수 없는 일에는 한없이 약해집니다. 최근엔 특히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아 어려워요. 그림은 부족한 점이 바로바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그 과정을 보여주기가 너무 싫어요. 대체 저의 이런 마음은 어떤 심리인 걸까요? 그리고 제가 능숙해질 때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일에 서툰 결과물을 내놓는 과정들을 어떻게 버티는 게 좋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조언도 듣고 싶어요. 이거 제 얘기 같아요. 저도 이거 제 얘기 같은데. 네. 저 이거 좀 공감돼요. 어떠한 일도 있었냐면 저는 연습생 때 이제 데뷔 확정 순간에 받았을 때 저는 기쁘다가 아니라 불안한 감정이 먼저였어요. 나는 그만큼 완벽한 상태이지 않은데 노출되는 거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앨범이 거듭될 때마다 저희도 연구를 하고 연습을 하고 더 발전이 되는데 그 당연히 예술이란 영역에서 완벽이라는 표현 자체가 애초에 어울리지 않기에 더더욱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걸 남기고 뭔가 보여준다는 게 되게 싫더라고요. 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떤 심리일까요? 근데 직업의 영역이신 거잖아요. 네. 직업의 영역에서는 이런 완벽주의적인 심리가 프로 정신인 거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예. 근데 사실 프로 정신이 너무 강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데뷔가 확정됐을 때 그 순간을 굉장히 순간 그대로 즐기시지는 못했을 수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능숙해질 때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일에 서툰 결과물 내두는 과정들을 어떻게 버티는 게 좋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이분이 좀 어떤 마음일지가 궁금하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분 역시도 그 부족한 거를 남들한테 보여주는 게 뭔가 부끄러운 거잖아요. 네. 그 서툰 걸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평가할 거야 같은 어떤 부정적인 추측들이 좀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분 특히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데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다른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네. 뭐 꼭 그림이 아니더라도 뭐 공부든 뭐 음악이든 뭐 완벽하게 완성을 할 때는 그 부족한 점들이 바로바로 보일 텐데 그림을 더 보여주기 싫은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그림 자체 소질이 있어서 더 잘하려다 보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부족한 점이 더 잘 느껴져서 그런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혹은 이 그림을 보여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이분한테 중요한 사람이라서 더 보여주기 어렵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거나 되게 존경하거나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한테는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림이 좀 그런 부분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 성격이 절대로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완벽하게 추구하려고 하는. 저는 성격이 이제 좋고 나쁘고로 나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네. 성격도 있고 저런 성격도 있고. 그러니까 뭐 사실 동전에 그 양면이 있는 것처럼 네. 사실 여기서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저기서는 이게 단점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물고기가 뭐 물속에서 수영 잘하지만 육지에 나오면 뭐 몇 분도 살기 힘든 것처럼. 또 이게 저는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이거를 약간 데뷔 이후에 어떤 마음가짐을 했냐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어쨌든 데뷔를 했고 제가 하는 거에 대해 발자취를 계속 남기잖아요. 내가 언젠가 내가 만족할 만큼의 모습으로 발전해서 보여준다면 그 역사들은 사실 흑역사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서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조금 하고 있습니다. 와. 아주 잘 성장을 했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 적어두려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가짐이 먹기를 당장에 내가 조금 부족한 발자취를 남기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나중에 더욱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것들이 발전된 서사로 또 쓰여질 수 있는 그렇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게 정말 서사로 쓰여질 수 네, 있다. 그렇죠. 약간 소름 돋았어요.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의뢰하신 분한테 조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 완벽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맞아요. 세상에. 맞아요. 진짜 맞아요. 이분이 완벽하게 완성을 했다고 했는데 누군가에겐 그 완벽한 거 아닐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보여주셨듯이 완벽이란 게 없다는 걸 먼저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를 모두 다 내 컨트롤하에 못 둔다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그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의 사연은 또 비단 저희의 얘기 같아서 맞아요. 더욱더 많이 공감돼요. 진짜. 몰입하게 됐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셨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마지막 사연이라는 게 너무 지금 아쉬워요. 좀 더 여러 개 들어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좋습니다. 백아연의 쏘쏘. 네, 백아연의 쏘쏘였습니다. 네, 오늘 두 선생님 덕분에 궁금했던 심리가 해소된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렇게 해결을 했더라도 사람 마음에 궁금한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생길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경청 친구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네, 알쏭달쏭 궁금은 해도 내가 생각한 게 틀릴 수 있다. 단정짓지를 말자라는 생각,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좋은 네. 말씀이네요. 그리고 각자의 이제 고민들이 그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문제일 수는 있는데 그게 잘못이라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다들 가지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이제 내가 이러한 마음에 이런 행동을 했구나 한번 생각해 보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너무 자책만 안 하면 네. 딱 좋은 거죠. 그럼 결국은 우리 모두 스스로의 심리, 나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네요. 좀 더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혹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건강한 마음을 가질 네. 수 있는 팁. 다 누구나 이제 미숙한 과정에서부터 시작하고 완성된 사람은 없는 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감정이 들었을 때 그 감정은 그 순간만큼 좀 인지해 보려는 노력. 내가 지금 이게 어떤 생각인 건지, 어떤 감정인 건지 그런 노력들을 조금씩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그 오답노트 말씀 많이 드려요. 아마 경청 친구들도 오답노트 많이 쓸 텐데 오답노트 쓸 때 문제 틀린 거 하잖아요. 네. 그때 나 왜 이거 틀렸지? 바보같이 라면서 자책만 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네. 내가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틀렸구나. 다음번에 똑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는 좀 다르게 해봐야지. 요 정도로 그 삶에 있는 어떤 고민들, 사건들을 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이제 선생님들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래요. 오 마이 갓. 벌써 경청 심리분석 특집 그 속이 알고 싶다 함께 하셨는데 두 분 어떠셨나요? 와, 사연들이 너무 또 스펙터클한 사연들이 많아서 두 분 또 사례도 많이 저도 많이 도움을 얻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네, 저도 정말 저 혼자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손인정 선생님이나 여기도 그 잔디 금디 네, 두 분이랑 함께 나눠보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 그럼 끝으로 이제 10대 청취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혹시 한 네. 마디씩. 네. 이렇게 그 사연 보내주시면서 생각이 정리가 많이 됩니다. 네. 경청 통해서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예. 많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감사합니다. 좋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딕펑스 평행선 이 곡 들려드리면서 두 분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정신과 전문의 허규형 선생님, 소아정신과 전문의 손인정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딕펑스의 평행선이었습니다. 네, 2021년 1월 24일 경청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어땠나요, 태연 씨? 저는 진짜 오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음. 이
일단 경청에 저희가 경청 진행하고 처음으로 게스트분이 오셨다. 진짜요. 이것도 너무 엄청난 큰 의미인데 내용 자체가 갖는 이거는 오늘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수빈이 형이 이걸 보고 있다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할 진짜로. 것 같아요 이거. 자, 보면서 참고도 할 것 같고 저도 진짜 의미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서 많이 뿌듯하네요. 네,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경청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 확인해주세요. 경청은 다음 주에도 저녁 7시에 찾아올 텐데요. 어떤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자세한 사항은 인스타그램을 참고해주시고요. 우리 끝으로 어떤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할까요? 이 곡은 어때요? 정승환의 눈사람. 네, 그럼 그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태현, 휴닝카이였습니다. 이번 한 주도 더 나다운 시간 보내세요. 안녕.